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꿈에라도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격미달의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당선증을 받고 당선증에 찍힌 성관이 인주가 채 마르기 전 그는 그동안 참아왔던 복수의 서막을 열었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다릴 여유조차 없이 발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어떻게 참았던 걸까요? 앞으로 불어닥칠 매서운 공안 보복 정치가 특수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진가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윤석열이 대선 기간 중 예고했던 정치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틀 후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수구 세력들 사이에서 이참에 아예 이재명을 제거해야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승자의 경우 보통 국민 통합을 먼저 내세우고 그동안 쌓인 앙금을 치유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게 상식적인데요. 그러나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김건희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김건희가 대선 승리만을 기다렸다는 방증이며 예고했던 대로 자신을 건드린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TV 등은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직접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용서는 없다는 거죠. 또한 이재명 후보가 예상 밖의 득표를 하자 수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제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거기에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염려됐던 것이 본격화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녹취를 한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서울의 소리가 7시간 녹취록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송에서 김건희가 승소하거나 패소해도 모두 다 문제입니다. 김건희가 승소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대선 후보 및 가족의 검증 문제로 또다시 논란이 될 것이고 패소하면 그 자체로 타격을 입기 때문인데요.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200일 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정식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소송이 제기된 이상 재판이 열리겠지만 그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게 유리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잊혀져 가던 김건희에 대한 사건들이 재공론화되며 다시 한번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게 뻔한 거죠. 김건희는 피고인들의 불법적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과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가 일반인이 아니라 대선 후보 부인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김건희는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그쪽, 즉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TV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염려됐던 정치보복이 실현되는 것이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보입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서울의 소리가 패소하면 본부장 비리도 새로 부각되고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새롭게 부각돼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요. 대선이 끝나고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입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려한 국힘당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주장한 세대포 이론이나 이대남 갈라치기 전략은 실패로 끝났다는 게 중론인데요. 30살 야당 정치초보 대표의 궤변이었던 거죠. 벌써부터 국힘당 내에서도 이 대표 사퇴론이 나돌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한 제물로 쓰여진 꼴이 되어버린 거죠. 한편 일각에서는 이재명 재고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즉 이재명을 이대로 두면 차기 대선에서 보수가 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선으로 0.7% 차이라는 간발의 차이가 그의 입지를 입증해 보여줬는데요. 당장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도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면 보수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 추대됐지만 앞으로 당권을 잡을지 서울시장 출마로 다시 도전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당권을 잡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든
국힘당으로선 눈의 가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된 혐의를 부풀려 검찰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제2의 노무현 만들기가 시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힘당과 검찰, 그리고 언론이 다시 카르텔을 형성해 이재명 제거 작업에 돌입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전으로 돌입해 5년 내내 정쟁으로 치닫게 될 텐데요. 경제도 안보도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기 총선에서도 보수는 참패를 면치 못할 겁니다. 국힘당이 민주당이 제기한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특검을 해봐야 이재명 후보는 먼지 한 톨 나올 게 없기 때문일 텐데요. 물론 특검 내용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포함되면 오히려 윤석열이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되는 건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정적을 제거하려는 검찰의 신공 탓인데요.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광화문엔 날마다 촛불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순간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되고 북한의 도발도 늘어나 경제도 폭망하고 국민 분열만 가중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결국 비리로 얼룩진 가족이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거기에다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망동을 해왔기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촛불 시민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정치보복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경고하고 싶은데요. 저희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천하의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촛불 국민입니다. 후보 선택을 잘못한 탓에 5년, 60개월 동안 내지 말아야 할 선택의 대가를 할부금으로 따박따박 내야만 할 텐데요. 쓰지도 못할 물건을 사놓고 돈을 계속 내야 하는 겁니다. 이번 대선의 0.73% 차 신승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당내에서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거 집합적 성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정부 시절 여가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개별적인 불공정과 범죄적 사안에 대응하는 게 맞다며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어떤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려고 했던 현 정부의 성별 할당제도 나눠먹기식이라며 폐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13일 윤석열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여가부 폐지와 여성 할당제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도 특검 대신 검찰에게 맡기자는 황당한 이야기마저 꺼내들었는데요. 윤석열의 시대, 윤석열의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든 상상 이상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국회 180석을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마저 무너지면 끔찍한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버티고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싱그러운 5월, 5년간의 혹독한 겨울이 시작됩니다.